현장에서 검거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반면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비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CCTV 영상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동차 불빛에 한 남성이 놀란 듯이 피해 보려고는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 차량이 순식간에 인도를 덮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한순간에 휩쓸렸습니다. 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께서는 지금 실제 급발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변의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 또 EDR 자료를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면 이제 원인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급발진이거나 아니면 운전자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굉음이 크게 났고 사고 당시 차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추돌한 현장을 보고 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급발진이면 한 군데만 들이받을 텐데 이 운전자가 잘못됐다 한 군데만 들어갈 텐데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자세히는 알아봐야겠지만 급발진의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보죠. 예.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한 군데로 그대로 돌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여기저기 움직일 때 피하려고 굉장히 조작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핸들을 가지고. 급발진의 가능성 때문에 추돌 위험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이 차는 운전자가 처음에 출발할 때 뭔가 이상한 게 느낀 것 같아요. 거기 도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한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피해 보려고 인도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일단 들이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갔다 두 대를 받고도 앞으로 또 인도로 와서 펜스를 들이받은 거라면 그거는 운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차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도 아니고 베테랑 운전자예요. 버스 운전자라면 경력이 보통 10년 다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버스 운전자라면 이미 여러 사건들을 많이 받고 사고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자동차가 말을 안 들어서 아마 차 그쪽으로 돌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나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격자 진술을 보면 네. 급발진이라면 어느 한 군데 장애물을 충격을 가한 뒤에 멈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덮치고 인도로 돌진한 다음에 알아서 차량이 멈췄다는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목격자 진술을 봤을 때는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리 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사실 급발진이 만들어진 건 기계적일 때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가 급발진이 만들어진 건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이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올해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138년 됐는데 100년 동안은 급발진이 없었어요. 왜? 100년 동안은 다 자동차를 기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이후부터 독일, 일본, 미국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제어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적으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가솔린, 디젤, LPG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급발진 현상을 보면 우리 운전자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한쪽으로만 굉음을 해서 그냥 받았다. 그렇게 듣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이지만 이 운전자는 이미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작을 하려고 피하려고 나름대로의 조치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물론 운전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목격자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급발진을 한 다음에 감속하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급발진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요즘 자동차는 전자제어 브레이크예요. 기계식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어 쪽에서 작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는 거고 전자제어 어느 순간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차가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돌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건 그래도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차예요. 제네시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이나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어떤 배경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아마 복잡한 도로로 이제 그 피하려고 나름대로의 큰 4차선이면 아마 자동차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좀 한가한 쪽으로 뭔가 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펜스가 있는 쪽,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추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자동차가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이쪽에는 인도 쪽에 상점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를 부딪히면 쓸 줄 알았는데 아마 그렇게 제어가 안 돼서 그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왕좌왕 이쪽 저쪽 피하다 보니까 계속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그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역주행으로 네.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사고가 더욱더 확대된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뭐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급발진 외에 어떤 다른 사고 원인들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사실은 뭐 두 가지, 우린 두 개로 보는 거죠. 운전자 조작이다, 운전 조작 미스다, 아니면 급발진이나 보는데, 운전 조작이라고 미스를 볼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버스 운전사하고 그쪽 길을 잘 알고 또 자동차 어떤 데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이미 많은 경험이라든가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그쪽으로 차를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혹시나 그 차로를 좀 벗어난 이후에 급발진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당황해서 엑셀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 대나 두 대 받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대부분에. 근데 대부분에 그걸 받고도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저는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운전을 조작 미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전자의 직업이 버스 운전사였고 좀 베테랑이다 보니까 어떤 운전 미숙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전문가께서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나이가 68세입니다. 네. 고령 운전자에 속하긴 하지만은 그 고령이라고 보기에는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연령대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런 실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68세로 옛날 나이에 뭐 고령 운전자 맞죠.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적성 검사라는 걸 맞아요. 운전자로서의 운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거든요. 교통안전도 하는데 그 검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운전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어떤 뭐 판단력이라든가 충분하다고 봤죠. 그다음에 버스라는 건 타고 내리고 복잡한 도로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판단 능력이 없을 정도로 운전에 미숙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고령 운전자이긴 하지만 운전 어떤 미숙에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일반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점검을 정확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할 때 이렇게 모르지만 직업의 운전자들은 적성을 따로 받아요. 더 정밀하게 받거든요. 예. 거길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뭐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조작 미스할 거다라는 확률이 좀 적다는 얘기죠. 예. 물론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에 더욱더 좀 조작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경력이 또 있는데. 일단 많잖아요. 예. 왜냐면 일반 운전자는 뭐 차를 운행한다 그래도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짧으지만 버스 운전자는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꽤나 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길고 그리고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다른 운전자보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급발진 입증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차는 절대 폐차 처벌하면 안 되고 그 안에 EDR이라든가 또 뭐 부품이라는 게 원래 EDR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ECU라든가 스로틀 바디라든가 엑셀 포지션 센서라든가 이런 쪽에도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니까 차를 더 정밀하게 국가에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CCTV나 블랙박스 그 차 것만 아니라 주변 차들 것도 좀 더 확보해서 보게 되겠고 또 EDR이라든가 이슈라든가 할 때 그냥 뭐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슈 내부 안에 PCU에 같은 정밀하게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고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그 사고를 같이 당한 주변 차량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보면 아무래도 더 정밀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고 차량과 관련해서 어떤 좀 검사가 필요합니까?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ECU라든가 EDR이라든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든가 또 아니면 엑셀 포지션 센서 같은 경우를
그냥 육안 검사만 안 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전자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나, 기포나 냉납 현상 같은 게 확인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 급발진에 우려가 있다거나 이럴 때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거나 점검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운전자가 이제 급하게 되면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여러 번 밟게 되는데 브레이크는 한 번에 꽉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차가 저렇게 앞으로 말을 안 듣고 돌진할 때는 자기 차 등급에 있는 어떤 그런 벽이라든가 가로등을 밟는 게 아니라 자기 차와 같은 등급에 있는 차를 갖다 밟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안전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격을 흡수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미리 사전에 좀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네, 한 예, 가지만, 예, 지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급발진으로 인해서 차량이 역주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참 갑작스러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심해야 됩니까? 사고 차량 외에 어떤 보행로나 어떤 인도를 다니다 보면 이런 사고들을 목격할 때도 있고 접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은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이때는 아무 정신이 없어요. 다만 브레이크하고 핸들밖에 없는데 사실 예.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러 번 나눠 밟지 말고 꽉 밟고 어느 쪽에 이제 만약에 내가 차가 제어가 안 될 때는 부딪힐 때를 빨리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운전자들도 평상시에 저렇게 급발진 났을 때 사고 났구나 이렇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었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준비 같은 거 하는 것도 어느 사고를 많이 혹시나 나타났을 때 좀 뭔가 대처하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벽이나 또 뭐 가로수라든가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정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